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 건데요. 요거는 다른 얘기보다 제가 한국사에서는 꼭 드려야 될 얘기 두 개밖에 없어요, 어머니. 자, 일단 이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국사예요. 단원이 4개밖에 없었죠. 지금 어머니 자녀는요, 단원이 6개예요. 근데 이게 주의할 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학교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머니. 근데 국가가 권장을 해준 게 있는데요. 국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게 한국사 1이죠. 이게 1학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근대 이전의 한국사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근대사예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철기, 삼국,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까지예요. 근데 어머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게 한국사 1이잖아요. 한국사 2가 대체로 개학이 조금 걸쳐서 일제강점기하고 현대사거든요. 이게 2학기예요. 근데 국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사 1은 요거는 수행평가 위주로 보고 한국사 2는 지필고사 위주로 보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이게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죠. 이건 1학기고 이건 2학기인데 그럼 왜 국가는 그렇게 말했니? 심플해요, 어머니. 이거는 토를 달 사람이 없죠. 우리가 세종대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세종대왕이 우리를 고소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수행평가 위주로 의견을 제시해봐라. 그런데 지금 보는 이거는 인물들이 살아있어요, 상당 부분. 근데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어머니?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그 대통령 때 일이 있었다 없었다만 가늠해라. 그래서 이게 지필고사 위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1학기 때는 수행평가만 보고 2학기 때는 지필고사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들이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보장은 못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한국사를 중간고사 때는 수행평가 위주로 보고요. 기말고사 때는 지필고사만 보는 학교가 생겼어요. 이거는 통합사에도 똑같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5등급을 나눠야 되는데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강남 애들 대부분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결론이 시험 범위를 늘리기로 한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에만 시험을 보니까 그냥 책 한 권이 시험 범위인 거예요. 이러면 진짜 잘하는 애랑 아닌 애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시험 범위 늘리려고 중간고사에는 수행평가만 기말고사 때 시험을 한꺼번에 이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강남 여기 3구에 학교 48개 중에 3개 있어요. 3개. 근데 그게 올해 3개예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분명한 건 그 시도는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코로나 전에 사실 휘문고등학교가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그걸 못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행평가할 때 잘하는 학교일수록 어머니들 컴플레인이 엄청 많아요. 왜 우리 애만 이 점수 주냐? 왜 쟤는 저 점수냐? 당연히 말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주관이 개입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휘문고등학교가 사실 코로나 전에 뭘 시작을 했었냐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그걸 3월 달에 미리 얘기를 해줘요. 자, 이거를 9월 달까지 시험이 2번 있다. 그 안에 3급 이상 따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 1등급 만점. 그 다음에 이거 3급 이상 못 따면 몇 점. 이렇게 점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따오는 걸로 수행평가를 받던 학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기간에 모여서 시험 보는 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게 부활될 가능성 아주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공무원 시험도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는 등급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어머니가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요거는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내신 준비하기 어렵고 변별이 안 되는 상위권 학교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요. 1학기 끝날 때까지 2학기 교과서가 안 나왔었어요. 그죠? 통합사에도 여름방학 때 투 교과서가 처음 나왔어요. 1학기 때 교과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교과서가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6학점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거 3학점, 이거 3학점. 수능 나가는 진도까지 배워야 되니까 어쨌든 이 진도 다 끝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머니? 그렇다면 내신은 어차피 우리 학교 안에서 경쟁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만약 이거랑 이거를 1년 동안 진도를 같이 나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학교 내신 어차피 우리 학교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2권을 동시에 나가는 걸 1년 동안 해서 3학점 주겠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저 사실은 통합사에도 정말 공부 잘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과서가 다 나왔기 때문에 2학기 부분이 너무 무겁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1학기 때 통합사의 1, 2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끝날 때까지. 어차피 1년 동안 4학점
통합사의 8학점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능진도 다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내신을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는 학교 재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변수가 더 많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통합사의 한국사 일찍 끝내고 들어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왕에 말 남김에 얘기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근거옥조처럼 생각하시는 국어, 영어, 수학 한 학기에 4학점씩 1년에 8학점이에요. 통합사회 한 학기에 4학점씩 1년에 8학점이에요, 어머니. 지금 국영수랑 똑같죠? 한국사 요거 한 학기에 3학점씩 1년에 6학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기준학점이 있어요. 요거는 국가가 이만큼은 해야 돼라고 권장하는 거고요. 운영학점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실제로 학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본 선택 과목들 있죠. 국가는 대부분 4학점을 주라고 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는 대부분 3학점 줘요. 그러니까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점을 하나 높이거나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국영수, 통사, 통과,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은요. 절대 학교장에 손대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거 만약에 줄였다가 수업 시간 줄어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건 절대 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요거까지는 어머님들한테 다 통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어머니 내년에 수행평가 나올 때 요거는 조금 주의하세요. 한국사는 100주년, 50주년, 200주년, 500주년 이렇게 끊어지는 거 있죠.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수행평가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죽은 지 한 50년 됐다. 혹은 역사 속에 어떤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탄생한 지 혹은 서거에서 죽은 지 200주년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수행평가 주제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걸 다 찾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2주 끝날 때 연구실에서 그걸로 책자를 만들어서 애들 나눠주거든요. 근데 혹시 이 수업 안 들으시더라도 뉴스 같은 거 들으시다가 50주년, 100주년 끊어지는 게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수행평가 주제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어머니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 외에도 준비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멈추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가 내가 이걸 이번 겨울에 꼭 우리한테 듣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많은 실질적인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 있죠. 그걸 어머니한테 드려도요.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머니가 그 얘기 다 할 때까지 앉아서 듣고 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전달하시기 힘드세요. 대신 제가 첫날 오리엔테이션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사회탐구가 통합사회에서부터 어떻게 바레이션 되는지 애들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 시간에 똑바로 듣게 하시면 사실은 어머니가 따로 정보 전달 안 하셔도 충분하게 오리엔테이션 효과는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들한테 부탁드리고 싶고 또 드려야 되는 팁 하나는 끝으로는 이거예요, 어머니. 애들이 학교 가면 학교에서 앱을 설치하라고 그러죠. 어머니 중학교 때 해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이제 쫙 올라오죠. 그래서 어머니가 앱을 통해서 보라 그러면 보셨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요. 그거 그냥 보시지 말고 캡처를 해두세요. 캡처하셔서 쭉 따로 하나 폴더 만드셔서 모아두시고요. 가능하다면 출력을 해두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무리 앱을 보라 그랬어도 애들한테 알림장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 강사 초빙하는 강연, 보통 강남 3구에 있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6번에서 4번 정도 외부 강사 초빙해요. 그래서 자기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강연들 하잖아요. 그거 다 모아두시고요. 학교에서 하는 경시대회, 그 다음 무슨 도전 골든벨, 심지어 어디 수행평가 대비를 해서 아이가 현장학습을 갔다. 이거 다 유인물 나오잖아요. 그거 다 한꺼번에 그냥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박스 하나 정해두시고요.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두세요. 이거 나중에 뭐 할 때 필요하죠? 우리 아이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 쓸 때 너는 그 대학교 그 과를 왜 선택했니? 그럼 그렇다고 의대는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그때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이런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책을 읽는 과정에서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나한테 너무 큰 감동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외부 강사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부분이 너무 감명 깊었다. 나는 그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숫자가 내 마음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나는 통계회계 수학과를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교육과정 안에서 내가 이런 진로를 선택했다라고 쓰는 게 어떤 대학이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필점이 확실하죠. 나는 학교 생활에 성실히 했습니다. 나는 외부 활동도 성실히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그걸 내 인생에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세요. 최고예요, 어머니. 근데 이거는 닥쳐서는 못해요.
이거 하나도 준비 안 해놨다가 얘 그때 너 그거 있지? 애들 아무도 아까 얘기했죠? 몰라요, 애들은요. 그래서 어머니 요것만 미리 박스 하나 정해놓으시고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평가가 아니라 자기소개서 쓸 때 요거 꺼내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그 어떤 설명회보다 사실 웃음기 쭉 빼고 말을 엄청 빨리 엄청 많이 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머 쟤는 뭐 쉼 표가 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저랑 지금 여러 번 설명회 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벌써 설명회 이게 7번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저를 보셨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보다 조금은 느리게 말하고 조금 많이 웃겨드려요 그때는. 근데 오늘은 제가 왜 웃음기 쫙 빼고 이거 빠바바 했냐면요. 일단은 어머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개강까지 2주 남았고요. 애 입학할 때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만 진행하는 요거는 코너잖아요. 그래서 이미 어머님들이 뭐 제가 사실 재밌게 해드리는 거야. 애들 데리고 재밌게 하면 되지. 어머니를 제가 간지를 태울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지금은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아가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뒤에 저희 그 본부장님 겸 입시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저는 거기에서 어머니가 오늘 듣고 가셔야 되는 힌트가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만요. 어머니 저 좀 보세요. 애들이요. 키워보셔서 아시죠? 절대 어머니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그죠? 난 이 길로 보내고 싶은데 이 길로 가기도 하고 저 길로 보내고 싶은데 이 길로 가기도 하죠. 어머니 딱 어디까지만 하시면 되냐면요.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는데 너한테 꼭 필요하대. 이건 타협이 아니야. 그냥 해야 돼. 까지는 어머니가 밀어붙이셔야 되고요. 그 아이가 학원에 왔을 때 나 안 해? 라는 말 하지 않고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건 그건 강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강사가 몫을 나누는 부분 그거 분명하게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이게 저랑만 하는 얘기니까 제가 기후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지켜주세요. 어머니 마음을요. 조금 여유롭게 가지세요. 3년이에요. 되게 긴 시간이에요. 짧다면 짧아요. 눈 깜짝하면 지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3년은 생각보다 길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오늘 드리고 싶은 엄청난 꿀팁은요. 귀를 닫으세요, 어머니. 전문가가 하는 말에만 귀를 여시고요. 가능하면 학교에서 있는 학부모 모임은 안 나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강남 3구잖아요. 강남 3구 학부모 모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전교 1등 엄마만 입이 달려 있어요. 그 엄마만 얘기해요. 그리고 막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 다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뭐라 그래요 거기다 대고. 우리는 못하는데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정신건강상 절대 그 학부모 모임은 안 나가셔도 애 대학 가는데 1도 지장 없어요. 내가 혹시 거기 안 나가서 정보가 딸려서 우리 애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닐까? 안 봐요 어머니. 절대 안 봐요. 그건 유치원 때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정보 교류 하고 싶으시면 전문가한테 물으시던지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선배 엄마 있죠? 그 엄마만 어머니하고 입시도가 같아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물으시는 게 방법이고요. 저라면 같은 학년, 같은 반 친구 엄마들하고는요. 최대한 안 볼 거예요. 그래야 멘탈이 버텨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 나가가지고 한마디 듣고 나잖아요. 아무리 마음 좋은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애가 동그랗게 보이지 않고 뾰족하게 보여요. 그럼 애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톡 쏘게 돼요. 그럼 아이는 금방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 지금 나랑 비교하는구나. 그러면 아이하고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어머니 요것만. 어머니 정신건강에도 좋으니까 가능하시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그죠? 그 모임은 안 나가시는 걸로. 제가 볼 때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최고의 꿀팁이에요. 자, 일단은 어머니 요거까지는 설명 다 했고요. 제가 뒤에 있는 본부장님 모셔올 거예요. 혹시 질문 있는 분, 오늘만 받는 질문이니까. 네. 수요일반 하는데요. 12월 24일 날 열잖아요. 이 반만 늦게 열어요. 늦게 여는 이유는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이런 애들 있죠. 걔네가 그때 그 면접이 끝나요. 그래서 걔네들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반인데요. 제가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려요. 몇 명 찾는지 궁금하시죠? 이거 돈 낸 사람이 한 40명 되고요. 12월 24일인데도 돈 안 낸 분들이 한 40명 돼서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예상보다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이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냥 저 반을 넣어놓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특목고나 자사고여도요. 저라면 일반 반 등록시킬 거예요. 사실은. 저거는 도저히 안 돼서 12월 달에 개강하는 거 몰랐다. 그래서 그때 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지. 사실 그걸 지금부터 보내실 필요 없고요. 아무리 아이가 영재고 아니라 영재고 할아버지여도 일주일에 하루 수업 들어오는 시간은 못 빼진 않아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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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말은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지지난번 설명회 때 여기에 그 교육청에서 나온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교육청에서는요, 두 가지가 권고사항이에요. 불법은 아닌데 권고사항이 뭐냐면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를 누적하지 말라 그래요, 걔네가.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끊어서 기말고사라고 권고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들이 시험 범위도 누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그 학교가 그 학교냐고 물으셔서 그 학교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뒤에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 학교가 있긴 한데 하나는 송파에 있고요. 하나는 광진구에 있고 하나는 이 동네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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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네. 지금 수요일반 11주잖아요. 총 시간도 42시간 똑같아요. 네. 네. 아무 상관없어요, 어머니. 그럼요. 우리 반 애들 다 퍼져 있어요. 네. 네네. 그거는 제가 엄청 심플하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입학하면 통상국사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미리 해두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미리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반드시 이번 겨울에는 그래도 하셔라. 여름에 못한 게 천추한이다. 막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반 여름하고 겨울 합치잖아요. 제 수업 듣는 애가 그럼 지금 2,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 애들이 전부 이만한 거 듣고 이만한 거 듣고 시험까지 다 본 상태에서 쫙 갈아진 채로 오는 거예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내신 특강 열면서 너무 좋았던 게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오잖아요. 한 5월 달쯤 되면. 5월 달에 이 앞에서 저 서 있는데요. 애들 지나가면서 선생님, 저 우리 학교에서 제가 통합사 전교 1등이에요. 저 1등급 나왔어요. 이런 애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이건 그냥 내부적인 얘기인데 제가 지난 겨울에 말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겨울인데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이쁘길래 제가 원래 이렇게 즉흥적인 사람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야 니네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본 다음에 1등급 장학금 1등급이면 7만 원, 그 다음 만점 10만 원, 2등급이면 5만 원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3월달 4월달 지나고 중간고사 성적표 나온 다음에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제가 오죽하면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오죽하면 우리 조교한테 야 날짜를 정하자. 이 날짜 왜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이제 그만 이랬던 게요. 저 진짜 라면 먹을 뻔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은 좋았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애들이 만점을 받아갖고 오더라고요. 사실 통합사 한국사 만점 어려워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 물어보신 핵심은 이게 국영수하고 과연 조율이 가능하냐잖아요. 저의 최대 장점은요, 어머니. 제가 국영수 강사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숙제 너무 많이 내주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영수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숙제 너무 많이 내주는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내주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우리 반 애들은 당연히 제가 좋으니까 앉아있겠죠. 그죠? 3시간 반씩 하는데 한 번밖에 안 쉬는데 안 뛰어나가고 죄다 오는 건 제가 좋으니까 그럴 거예요. 제가 걔네를 막 가머니수를 꼬셔가지고요. 제 것만 막 공부하게 만들고 숙제 이만큼 내준 다음에 얘들아 이것만 해봐. 다 1등급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그거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영수 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국영수 안 하고 대학 가는 방법 없어요. 근데 통상국수 안 하고 가는 방법도 없어요. 저희 반 숙제는요. 정확하게 아까 숙제용 문제지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그때그때 숙제 내주면 숙제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복습이에요. 복습을 철저히 한 다음에 문제 풀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 푸는 양이 아이가 딱 집중해서 3시간 반 수업한 거 기준으로 일주일에 집중해서 복습하고 문제까지 풀고 채점까지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3시간 정도가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걔가 그걸 그 이상 넘어가면요. 국영수 과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통사, 한국사 각각 수업 시간이 3시간 반이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복습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고 채점까지 그 안에서 끝낼 수 있게 내줘요. 그 이상 나가진 않아요. 네. 네. 네.
저는 방학 때 들어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6, 7, 8단원 제일 어려운 것만 묶는 내용정리반을 만들죠. 그래서 그걸로 핵심 내용정리랑 그때 나가는 문제가 내신 적중 문제거든요. 그걸 한번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8월 달하고 10월 달에 똑같은 반인데요. 아무 때나 들어도 돼요. 8단원 경제만 나가는 핵심반을 따로 만들어요. 한 번 4시간에 끝나요. 그 다음에 10월 말쯤 돼서 심화 문제만 푸는 반 제가 아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개화기 일제강점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한 번도 안 배워요, 어머니. 이걸 그냥 안 배우고 애가 학교로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는 생애 최초로 배우는 거예요, 이걸. 그래갖고 제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만약에 광복절이 주말이면 그거의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날 제가 수업을 하는데 그때 일제강점기 특강, 개화기 특강은 반드시 열거든요. 보통 개화기 특강은 8월 15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특강은 그 뒤에 이렇게 열리는데 이 개화기 특강하고 일제강점기 특강은 저희 8월 15일 날 이번에 일제강점기 특강은 여기가 아니라 그 아트강에 셨었거든요. 애들이 넘쳐서 그랬는데 한 반에 172명씩 두 반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복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아서 그때그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8단원 제일 어려운 것만 하는 심화 문제풀이반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가 만들었냐면 수능 보는 날 오전에 했어요. 애들이 학교 안 가잖아요. 근데 어머니도 아시지만 기말고사는 얼마 안 남았는데 애들 수능 보는 날 다 학교 안 가니까 전부 퍼져 자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4시간짜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국영수진도에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게 알아서 요소요소에 아이가 까먹지 않게 그건 제가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또, 네. 네. 그쵸. 요거는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이진도 다 끝난 다음에 2월 달에 내신까지 완전히 문제까지 싹 푸는 반을 미리 만들잖아요. 그때 적중 문제까지 다 줘요. 그리고 애들 시험 보는 기간에 그거 동영상으로 복습할 수 있게 한번 다시 열어줘요. 한 열흘 정도. 그 다음에 어머니가 선택하실 수 있는 게 2가지 더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기본이고 하나는 제가 연합반처럼 내신 특강을 만들어요. 근데 제 내신 특강은 막 이렇게 5번 오기, 6번 오기 이게 아니고요. 단원별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시험 범위인 단원에 자기가 잘 모르는 것만 오면 돼요. 사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반 애들 위주예요. 왜냐면 얘는 한번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고 못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단원별로 그렇게 열려 있어서 한 번 정도 와서 특강으로 본인이 딱 복습하고 갈 수 있게. 그게 이제 2번째 선택지고요. 3번째 선택지는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대로 학교별로 열려 있는 다른 선생님 거 들으러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1안 하고 2안 안에서 끝내시면 돼요. 사실 그 단원별 특강은 진짜 딱 우리 반 애들인 게요. 제가 하는 모든 특강은요. 우리 반 들은 애들 있죠. 걔네한테 일주일 전에 먼저 광고가 나가고요. 걔네가 등록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빈자리만 다른 애들한테 전체 광고가 나가요.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 중에 그걸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 애는 선생님을 겨울방학 때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러면 이 특강을 못 듣는 거냐? 제 대답은 하나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머니. 그죠? 제가 한번 손댄 우리 반 애들이 우선이지. 사실 너무 죄송해요. 제 인생에는 고등학생이 2밖에 없어요. 제가 가르친 애, 모르는 애. 모르는 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우리 반 위주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고3 파이널 특강 한국사 끝날 때까지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이거는 자랑인데요. 제가 우리 반 애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도 시사 자료를 묶어가지고 주거든요.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는 걸. 그걸 고3 끝날 때까지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이거는 약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 약속하면 100% 지켜요. 약속이 아닌 건 못하잖아요. 제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지금처럼 자료 열심히 보고 내가 보내준 자료 무료지만 정말 열심히 만드니까 열심히 열어보고 그러면 선생님 계속 할 거고 보냈는데 니네가 안 열어본다. 그럼 나도 안 한다. 나도 시간 없고 바쁜데. 근데 여태까지 애들이 잘 열어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채널 반주원이란 채널을 지금 영상 안 올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왜 오래됐냐면 저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하면 우리 연구실 조교들이 모두 같이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먹방을 해야 된다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저 먹방 했으면 지금쯤 골드 버튼이에요, 어머니. 근데 먹방이 아니라 우리 제 친구가 웃고 있을걸요? 그냥 쟤랑 제 부인이랑 저랑 셋이 지난번에 그 중식당 가가지고 한 30만 원어치 먹었어요, 어머니. 요리로 코스 말고. 그거 다 먹고 배 찢어져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먹방을이 아니라 채널 반주원 저거 지금 안 올리고 있거든요. 안 올린 지 벌써 몇 달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걸 연 이유가 애들 수행평가에 도움이 되는 걸 약간 아나운서처럼 딱 정리해가지고 영상제를 보기 편하게 10분짜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뒤에 와, 너 편집 진짜 네, 일반 유튜버들처럼 뒤에 초록색 배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사료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저 편집하거든요. 이거 담당자 한 명이 뼈 빠지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해서 올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네가 이거 구독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내가 꼭 보라는 3개가 있다. 이걸 만약 몇 명 이상이 안 보면 난 석 달 후에 이거 안 찍을 거야 이랬거든요. 거기까지 안 봤어요. 그래서 석 달 후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아무 미련 없어요, 어머니. 어머, 단기간에 그래도 1000명 가까이 늘었는데 네, 그 1000명이요. 우리 반 애들 아니에요. 우리 반 애들은 제가 구독을 시킨 적이 없고요. 다 어머님들이세요. 전부 다. 애들 보라고 올려놨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어찌나 열심히 보시는지 열심히 보셔서 감사는 했는데요. 제가 애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걔네가 지키지 않으면 저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해요. 다만 올려놓은 것 중에 이제 이번 애들하고 자 이거 니네가 꼭 봐야 돼. 몇 명 이상 보면 내가 그 뒤에도 수행평가 대비 영상 계속 찍어줄게. 그럼 그땐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의외로 오늘 맺고 끊는 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선생님이 하자는 건 잘 좀 따라서 해봐. 저 애들한테 도움 안 되고 돈 많이 써야 되는데 효과 안 나오는 거 그거 권하진 않아요. 제가 그거 권했으면 강산이 2번 이상 변할 동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못해요, 어머니. 그죠? 네, 또. 네. 네. 어, 제가 그거는 어머님한테 거꾸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2주까지는 보내보세요. 근데 아마 1주 지나고 제가 안 해 이 말은 안 나오게 만들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대신 저한테 피드백을 꼭 주셔야 돼요. 이따가 어머니 전화번호랑 선생님 진짜로 아이가 듣겠대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피드백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한 얘기 다 듣고 제가 그날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정말 통사가 필요 없다. 그럼 안 듣고 나가도 된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나간 놈은 한 놈도 없었어요. 예. 그건 제가 당연히 하죠. 예.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학원 부원장님이셨거든요. 딴 학원. 근데 애가 하도 안 간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 갔다 오면 5만 원 줄게. 그래서 5만 원 주고 애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애가 심지어 뭐라 그러고 왔냐면 엄마 교재 사지 마. 나 오늘만 가고 안 갈 거야. 교재 사지 마. 그리고 어머니가 교재를 안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5만 원 받았죠. 애가 왔죠.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이제 5만 원 받고 끝인 거니? 그랬더니 얘가 엄마 교재를 사. 그래서 걔가 결국은 내신반까지 1년 내내 다녔어요. 그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네. 그 다음에 네.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한국사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시간표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래서 2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화요일반이라도 좀 빨리 오셨으면 했고요. 일요일 저녁반은 이미 너무 포화 상태예요. 한국사는. 그러니까 그래도 낮에 있는 통합사의 2반은 대기를 하시면 대여섯 명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있는 한국사는 현재 마감을 하고도 돈을 낸 사람으로 마감을 했는데도 뒤에 대기자가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빨리 화요일반 들어오시는 걸 일단 권해드리고요. 어머니가 방금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 복습 어떻게 되냐, 그리고 피드백 어떻게 되냐인데 일단 애들한테는요. 저희가 과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OMR 카드, 네, 답안지가 나가요. 이 답안지에 체크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올 때 그걸 제출한 애들만 해설지가 나가요. 제출을 안 하면 해설지가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어머님들한테는 첫 주에는 애가 숙제한 게 없으니까 문자가 짧을 텐데요. 2번째 주부터는 애들 이런 거 들었다 어머님한테 문자 나가잖아요. 거기 밑에 클릭하시면 링크에 성적표가 나가요. 근데 저희 성적표가 그냥 애가 뭐 문제를 냈어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 반 전체 평균, 그중에 우리 아이 점수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3주가 되면 2개 냈잖아요. 그래서 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2주가 되면 되게 기분 좋은 선이 될 수도 있고 살짝 가슴 아픈 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어머님한테 피드백으로 가고요. 그날 진도 나간 것도 전부 다. 그다음에 아이가 만약 첫 번째 숙제 안 내면 경고만 하는데 2번째 숙제 안 나면 죄송한데 어머님한테 학원이 전화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학원이. 왜냐하면
저의 생각이에요, 물론.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최대한 공부시키도록 노력은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을 어머님한테 추궁하는 게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돈을 내셨고 아이를 여기에 보냈고 그리고 아이한테 열심히 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걸로 사실 역할을 다 하신 거지. 애가 숙제를 했네요 안 했네요 이걸 어머니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어머니 애를 왜 그렇게 두셨나요? 이거는 전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니네가 안 내면 니네 엄마한테 전화 가는데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딨냐. 차라리 빵점을 맞더라도 내고 맞아라. 그럼 엄마한테 전화는 안 가지 않니? 근데 애들이 효자인게요. 대부분 그걸 또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애들의 효심과 요게 호소해서라도요. 끌고 가는 데까지는 끌고 가는데 다만 이거는 제가 못해요. 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오자마자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엎어져 있는 애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자는 애 있거든요. 걔는 제가 사실은 경고도 주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3주쯤 지나면 다음번 등록할 때 등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거는 돈이 너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제 강사 생활에 그런 애 2명 있었어요. 20년이 훨씬 넘는 강사 생활 동안 2명 있었는데 정말 근데 그런 애들은 그 중에 한 명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선생님 자더라도 거기다 놔주세요. 그럼 애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알잖아요. 어머니 우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어머니 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냥 원래 많이 자는 애예요. 걔는 국영수 사이가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여기 공기도 더럽고 시끄럽고 선생님 말도 엄청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자고 싶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가 자기 제일 좋아요. 너무 해맑은 애였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런 방법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애가 자면서 중간중간 듣는 걸로요. 따라갈만 하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걔네 둘은 그냥 있었어요. 어머니. 근데 그걸 제외하면 저희 반은 중간 이탈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 안에 외울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최대 목표거든요. 제가 애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 안에 최소한 7, 80%는 암기해가지고 가고 나머지 집에 가서 추가로 외우자. 이렇게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최대한 예시도 많이 들고 선명하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애를 쓸게요, 어머니.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본부장님 모시고 들어올게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네.